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 오늘도 최수창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 악재대, 전기차 강화, 현대차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은 그렇죠. 어제 현대차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약 95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제1위의 전기차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소 신중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과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자동차주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증권사는 자동차주에 대해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생산 차질의 정점은 지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월 대비 회복세에 들어섰고 전년 대비 동기에서는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4월부터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현대차가 올해 4월부터는 월 35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판매량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발 리스크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판매 대수는 글로벌 판매의 약 5%와 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은 최대 2만 대 생산 감소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장이 충분히 만회하며 판매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로 영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크게 조정받은 이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반도체 문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올 2분기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 차질 속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적은 인센티브로 수익성도 챙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전기차 전략도 밝혔다면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어질 현대차의 구체적 계획에 주목하면서 현재는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의 투자 의견입니다. 러시아 리스크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의 영향을 전망했는데요. 먼저 현대모비스의 경우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법인에 대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대차 그룹 글로벌 출하에서 러시아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러시아 리스크의 수혜와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다고 밝혔는데요. 루블화가 하락하면 반조립 제품의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가스 공급 불안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현대글로비스에게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올해부터 LNG선을 운용하기로 했고 장기적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매출 비중이 1% 수준이라면서 영향이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자동차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교수, 어제 현대차가 인베스트데이 통해서 이 전기차 수익성 강화 전략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어제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에서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강화 전략이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훈풍이 되기 전에 이거 살펴보도록 하죠. 팩트 잠깐만 간략하게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포인트는 2030년까지 전기차 자료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187만 대, 그리고 점유율 7%, 그리고 영업이익률 10%입니다. 상당히 이제 로드맵을 제시한 건데 이게 과연 대단한 목표 제시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기차 판매된 게 약 470만 대인데 테슬라가 96만 대, 상하이 자동차가 61만 대, 폭스바겐 43만 대, BYD가 33만 대고 현대차 24만 대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의 폭스바겐이라든가 또 도요타 500만 대에서 350만 대 목표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 비전이니까 187만 대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2030년까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 제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핵심 내용 중에서 커넥티드카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95조 원 중에서 15조 원을 그쪽에 투자하겠다. 네.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레벨 3단계가 신차 판매가 되고 점진적으로 레벨 4단계까지 상용화 단계가 가거든요. 로브라이드라고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보시면 결국 이번에 발표됐던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현대차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의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데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인력 구조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때 사실상 생산직이 많이 감소하니까 네. 이런 인력 구조 재편이라든가 또는 생산 증설 어디다 할지 뭐 유력하게는 검토될 것이 향후에 한국하고 체코 동유럽 외에도 미국에다가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 네. 짓겠죠. 그럼 유력한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조금 있다. 아쉽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현대차나 관련주 이슈 이런 이슈로 뭐 훈풍이 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에 있어서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탄소 중립의 시대를 앞서서 향후에 전기차 전성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네. 로드맵의 큰 제시를 보신다면 미래 전략에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하고서 투자에 관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 현대차가 양반입니다. 우리 나이 투자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성공 투자에서 현대차에 언급을 하니까 바로 현대차가 시총 10위 중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4.4%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네. 그러나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그리고 러시아 악재가 아직 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꺼진 건 아니죠. 그렇다고 꺼지진 않았습니다만 반문을 하면 꺼지지 않을 이슈냐? 분명히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부분은 이 회사 내에서도 전망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는데 힌트를 하나 제가 얻은 게 있어요. 보시면 1월 달에 북미 시장에서의 그 판매량인데 1월 달에 현대차가 51,510대가 판매됐고요. 네. 그 이제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11% 이상 증가한 거고 2월 달에는 미국에서 현대차가 52,424대 더 1월보다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월에 판매 현대차를 보면 30만 대 이상이 판매됐는데 이것도 전년 동월비 증가를 했어요. 결국 지금 연속해서 월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 생산 차질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감소량,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줄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힌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차량 반도체의 수급난은 2분기 시점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량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부분인데요. 러시아 부분에서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봐야 되는데 올해 자동차 현대차가 목표 비전이 432만 대입니다. 기아차가 315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러시아에 실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공장이 있는데 이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상르떼브르크인가 공장이 있어요. 네. 20만 대 정도고요. 그다음에 GM에서 이제 공장 인수한 게 10만 대 정도 생산이 있는데 현대차는 연간 한 17만 대 정도가 판매됩니다. 네. 러시아 시장 내에서 점유율 3위라고요. 기아차가 20만 대에서 21만 대 판매해서 점유율 2위입니다. 1위는 르노인데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판매 대수의 계획으로 본다면 현대차는 약 3, 4% 정도 비율이고 네. 기아차는 한 5, 6% 정도 비율이거든요. 요것을 이제 다른 해외 시장, 뭐 유럽이라든가 또는 북미 시장에서 상쇄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겠죠. 다만 상쇄할지 안 상쇄할지는 불투명하니까 분명히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발에 대해서 손실은 약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현대차가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네. 기아차 같은 2,000에서 2,500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하면 제재 있긴 합니다만 추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이 손실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네. 올해 해외 글로벌 판매 대수나 국내에서 판매 회복이 되는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량의 제값받기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판매 단가가 2020년도에 차 한 대 평균 단가가 2,250만 원, 예. 2021년도 2,730만 원, 오. 올해는 무려 2,94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까지 판매 가파르게 단가가 오르네요. 오르고 있거든요. 오. 그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좀 자동차 관련주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만도입니다. 최수정 교수님, 오늘 만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차 만도 두 개 갖고 나왔는데 네. 만도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5만 원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막 시장이 빠지니까 더 많이 빠져서 이제 안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신 분인데 이거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자율주행 핵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수주 잔고가 2025년도까지 80%는 다 찼습니다. 실질적으로 80% 찼고 그 수주 잔고가 증권사 리서치에 나온 자료 보니까 무려 40조 원에서 45조 원 얘기 나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6조 원이 넘어섰는데 올해 6조 9천의 목표 매출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좋네요. 네, 러시아에서는 영향이 미비하고 네. 중국에서 한 발 뺐고 실적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증가하면 동반 성장은 당연한 건데 주목할 것은 일사가 현대기아차에만 의존이 높은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가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있고 글로벌 기존의 자동차 회사의 한 52%의 지금 수주 잔고가 확보됐고 비율이 네. 그리고 전기차만 하는 신생 업체들의 48%가 또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전기차 시대 전력 강화가 될 때 만도의 수준은 매출 시장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이슈에서 다른 어떠한 훈풍이 부는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현대차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보다도 현대차가 올해 뭐 신차 아이오닉 6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38조입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매출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데가 포드거든요. 네. 포드는 시가총액이 130조가 넘어요. 140조예요. 테슬라가 1000조입니다. 네, 어이고, 뭐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 리비안 말린 팔리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 110조까지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에서 굉장히 디스카운트 된 건데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만 네. 영업이익이 거의 7% 비슷하죠. 정도예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5%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점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38조의 현대차가 100조 넘어간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번 넘어갔고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죠? 예. 그리고 LG엔솔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차후에 1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면 그중에서 저는 현대차가 될 것이라고 유력하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다, 왜 안 올라가냐, 네. 단기 상승, 언제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돼 있던 현대차는 충분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렇죠. 작년 5위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100조가 안 되겠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평가의 가치가 있으니까 긴 호흡에서 투자 관점 현대차 좋아 봅니다. 네, 230 종목 캐치예요. 오늘은 만도와 현대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찬 공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